자, 이번 시간에는 8장의 첫 부분 8.1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기본적인 용어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화학결합엔 어떤 종류가 있냐 이거죠.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있습니다. 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 기호라는 게 있죠. 루이스 구조를 그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점을 찍어서 어떻게 원자과 전자를 표현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죠. 옥텟 규칙은 다른 말로 8전자계 규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의 근본 원인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죠. 자, 화학결합을 보면은요, 화학결합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일단 주기율표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속도 있고요. 이만큼이 금속이죠. 그리고 이쪽은 비금속입니다. 중간에 중금속이 있죠. 자, 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죠? 전자를 잘 내놓죠. 금속 원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 전자를 막 내놔가지고 이만한 그 결정 내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게 돼요. 얘를 뭐라고 합니까? 자유전자라고 하죠. 이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 원자들끼리 서로 결합해서 금속 결합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유전자 때문에 열 전도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도 있고 그리고 광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금속의 고유 성질이 다 자유전자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온 결합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이온이 되기도 하고 음이온이 되기도 해요. 주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이 음이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기면은 얘네들은 정정이적 인력이 생기겠죠. 얘들끼리 서로 다가와서 붙게 됩니다. 그 물질을 우리가 그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뭐 NaCl, 소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유형의 화학 결합이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주로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금속은 전자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나도 전자를 좋아하고 얘도 전자를 좋아하면은 전자를 주고 뺏길 수가 없겠죠.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로 공유를 하느냐? 이제 이 옥텟 규칙에 따라서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 쌍을 공유한다고 하죠. 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차차 알아보게 될 거고요. 이 루이스 기호라는 걸 간단히 보면요. 루이스 기호라는 건 뭐냐면은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원자과 전자는 뭐죠? 핵심부 전자 바깥에 있는 전자예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입니다. 지금 보면 리튬은 헬륨의 그 핵심부 전자 알맹이가 있고요. 그 바깥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요 ES1 전자가 원자과 전자고요. 그거 하나만 표시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헬륨 이 핵심부 전자에 있는 전자는 결합에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베릴륨도 원자과 전자가 두 개니까 점을 두 개 찍습니다. 붕소는 세 개죠? 그럼 점을 세 개를 이렇게 찍어요. 이게 루이스 기호고요. 이제 이따가 이런 걸 이용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게 됩니다. 자, 기본 원칙은 뭐냐면요. 어떤 원소 기호를 쓰고요. 일반적으로 전자를 최대 8개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원자과 전자는 최대 8개까지 될 수 있거든요. 8개를 찍는데 한쪽에다 8개를 다 찍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이 위아래 좌우해서 4군데 영역을 나눠서 씁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최대 전자 2개씩 표현을 해요. 2개씩 표현을 해서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6개가 되죠. 6개면 4개를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산소를 이런 식으로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좌우, 그 다음에 위아래가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원소의 그 원자과 전자가 이제 이렇게 루이스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실리콘도 지금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이렇게 그렸고요. 탄소도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뭐 아르곤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8개죠. 그래서 8개를 이렇게 위아래 좌우해서 8개를 다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바로 이제 점으로 표시되는 거다 이거죠. 루이스 교호에서는. 자, 옥텟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옥텟 규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공유를 하는데 왜 하느냐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옥텟 규칙이란 건 뭐냐면은 원자과 전자가 8개일 때 그 원자는 가장 안정하다 이겁니다.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나트륨은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하나입니다. 근데 요 하나만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잃으면 네온과 똑같은 전자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네온은 원자과 전자가 8개예요.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요 전자 하나만 잃으면 안정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를 잃어서 Na+가 잘 된다는 거죠. 자, 염소를 볼까요? Cl은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7개. 얘를 표시를 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얘는 전자 하나만 더 받으면은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8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어떻게든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Cl-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NaCl과 Na+랑 Cl-가 인력으로 붙은 걸 소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Na2+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Cl2-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 Na+고 왜 Cl-냐? 바로 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었다는 얘기죠. 자, 공유결합에 대해서도 옥텟 규칙을 당연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물을 생각을 해보죠. 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물은 이제 이 루이스 구조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있는 선 하나는 2개의 이 전자가 공유됐다는 걸 의미를 해요. 예. 이따가 이제 루이스 구조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공유를 한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수소 몫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소가 보기에는 이게 공유한 거니까 자기 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산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만큼이 자기 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공유를 한 거니까. 자, 수소 입장에서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자, 이제 옥텟 규칙이 어떻게 보면 예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수소랑 헬륨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2개이면 돼요. 예. 그 이후에는 8개여야 되지만 수소랑 헬륨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2개가 안정합니다. 일종의 뭐 옥텟 규칙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했고 얘도 만족했죠. 그럼 된 거예요. 지금 산소를 볼까요?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나요? 지금? 공유를 하기 전에는 만족을 못했지만 지금 6개였으니까. 근데 공유를 한 결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됐죠. 옥텟 규칙 8개를 만족하게 됐어요. 공유를 해서. 자, 물이 왜 H2O 이렇게 되느냐?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지 않고 왜 H2O 방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바로 옥텟 규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하여튼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예외가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죠.